김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재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오늘 사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1심부터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소심 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항소심에서 1심을 두시는 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심 딱 끝나고 오시면 좀 긴장이 되긴 해요. 이게 기대를 좀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도 뭐가 이제 1심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거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 항소심 만든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시나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처음부터 1심 했던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1심을 이제 다른 대리인과 하시다가 2심을 저희한테 의뢰하실 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1심 판결을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1심은 다른 대리인과 하셨지만 항소심을 저희한테 의뢰하셔가지고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신 사건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항소심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심이 이제 합의부면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은 1심이 단독이면 서울가정법원 항소부에서 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1심에서 이제 합의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요, 그 의뢰인 부모님께서 리어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오카부터 네, 얼마나 고생을 사업을 하셨을까요? 일구신 네. 분들이셨는데 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일군 재산을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제 재산분할 비율이 5대5로 네, 동일하게 아니 5대5면은 보통 일반적인 재산 분할이잖아요. 근데 그쵸. 부모님께서 물려받으면 특유재산이고 특유재산이 아무리 그 뭐 요즘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 기여도가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7대3이나 6대4가 돼야 되는데 네. 5대5가 나왔으면은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좀 속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결심하시고 다만 이제 대리인을 좀 변경해야겠다 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1심 재판부도 뭐 나름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5대5로 이제 판결 내렸겠지만 의뢰인 특히 의뢰인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리어카를 저도 이제 뭐 이제 운전하고 가거나 길을 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리어카 끄시면서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리어카 끄면서 여러 가지 장사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일군 재산을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혼한다고 며느리가 이제 가져간다 반을 가져간다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얼마나 이제 속상하시겠어요. 이 사건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하셨겠네요. 예, 게다가 이 의뢰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시다가 이제 병을 얻고 또 돌아가셨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만 계시는데 네. 어머님도 너무 억울하시니까 이제 상담도 같이 오시고 네. 네, 그러셨었습니다. 자, 항소심에서는 이 바꾸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심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1심이 3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강조가 안 되고 너무 사건이 좀 장황하게만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뢰인분께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뢰인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체를 이제 형성하고 읽어오신 과정을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을 했습니다. 잘하셨네.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설 쓴다는 표현을 하잖아. 이혼 사건 보면은 진짜 소설책이거든요. 막 기록이 이렇게 막 두꺼워져요. 막 본인이 했던 거 뭐 정확히 하고 뭐 그걸 반복하고 뭐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뭐 10번 뭐 20번 내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이렇게 두꺼우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 읽어보기 싫대요. 솔직히. 저가 판사라도 여러분 판사가 한 사건도 아닌데 기록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막 그게 수십 건이다. 그럼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거 위주로 써라. 우리 사법연수원에서 배웠잖아요. 요건 사실 위주로. 아니 내가 주장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이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가정폭력을 했고 그걸 뒷받침하는 뭐 진단이 있으면 그 딱 내용 되지 뭐 무슨 뭐 하고 딱 장하게 쓰면은 그렇게 사실 안 된다니까요. 왜? 이게 AI가 하면 돼. AI가 재판하면 그거 다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AI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일단 지치고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심에서 그렇게 한 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하자. 중요한 거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뭐 장황하게 뭐 싸울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다. 부모님이 리어카 끌고 사업해가지고 고생하셔서 물려주신 거다. 상대방 기여가 없고 우리 부모님 기여가 많게 특이잖아. 딱 그거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걸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해야지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판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건이고 얼마나 또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꺼운 자료에 중요한 거 딱 한 줄이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사람이 놓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래요. 판사님, 우리 이게 재산 특기재산입니다. 특기재산 서면에도 항소 이유서에도 쓰고 재판 가서도 첫 기회에도 주장하고 조정기에도 주장하고 판사가 이게 정말 특기재산이 중요한 쟁점인 걸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저희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통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 판결문에는 저희가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업체를 이제 유지를 했고 그 사업 소득이 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도 이제 판시가 되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네. 1심보다 더 높게 인정된 사건입니다. 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유리하게 나오고 싶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무려 10%가 늘어난 거예요. 네. 네. 어떤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하셨나요? 네, 되게 만족하셨고 네. 사실은 이제 1심에서 이제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불안하시니까 요청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점점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하면서 저희를 많이 믿어주셨고 또 그 덕에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게 물론 이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신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아니 이렇게 고생해서 물려줬는데 5조 나오는 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적인 것도 중요한 거니까 항소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서울고등법원 가서 한번 정말 재판 잘하는데 제가 몇 번 이걸 느꼈거든요. 네네, 진짜 그죠? 꼼꼼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서울고등법원 저희가 무슨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뿐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사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서울고등법원에 가면은 굉장히 이게 꼼꼼하게 재판을 잘하신다. 물론 뭐 가정법원도 잘하시는데 전문적으로 잘하시는데 이 서울고등법원 왜냐하면 사실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특정 재판 말하는 거 아닌데 뭐 1심에서 잘했겠지. 그래서 그냥 똑같이 가거든요. 왜 우리 형사 사건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나오면 그게 검찰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1심, 2심, 3심 끝까지 간다니까 똑같이 간다니까. 왜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재심 해가지고 막 무죄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몇 년 만에. 그게 왜냐면 아니 경찰 단계에서 조금만 수사해도 이 사람이 무죄인 거 알았을 테고 검찰도 알았을 테고 재판부도 1, 2, 3 그러니까 5번의 무료가 돼 있는데 그걸 놓쳤다는 건 왜 그럴까?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한번 수사해서 뭐 기소 의견이다 그러면 검찰에서 경찰이 알아서 잘했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고 또 법원에서도 뭐 검찰이 알아서 기소 잘했겠지. 그러면 또 항소하면은 1심도 잘했겠지. 대법원은 마찬가지죠. 사심이 잘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결이 잘못된 결정, 경찰부터 잘못된 결정이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은 경찰, 검찰은 검찰, 1심, 2심, 3심이면 다시 한번 기록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어쨌든 기록을 꼼꼼히 보셔가지고 저희가 주장한 대로 이거는 정말로 특이재산이고 의뢰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측이 좀 불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꿔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재판부가 많아야지만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발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셔요? 최 변호사님. 사실 재판할 때는 판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심지어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사실 재판 진행 중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좀 의뢰인께 장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항소심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의뢰인도 더 이제 만족을 하시고 또 이제 수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승패를 떠나가지고 판결문에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도 설득이 돼야 되고 재판부 설득이 돼서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돼서 승소한 겁니다. 그 딱 판결 이름 보면 설득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명판결문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 서울고등법원 가사부에서 명판결문을 내셨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좀 많이 밝아지셨어요. 밝아졌어요. 네. 다들 우리 의료원 이혼 사건 오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인상이 어둡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면은 밝아지시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뢰인분도 이제 마음 좀 추스리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인칭 취지의 성공적인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